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지난 1월 정부의 제2차 고속도로 건설 계획 중점 추진 사업으로 선정된 영월 삼척 고속도로의 착공 준비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강원도가 노선의 주요 분기점 위치를 정부에 건의하기 위한 용역 조사도 진행하고 있는데 시군별로 셈법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서고속도로를 지나는 5개 시군에 최근 강원도가 제시한 노선 예상도입니다. 주요 분기점 위치가 정선군 남면과 삼척 광동댐 아래쪽을 지납니다. 지난 7월 착수한 동서고속도로 지역 의견 반영을 위한 용역의 진행 상황을 공유한 건데 이를 두고 일부 지자체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반발이 가장 심한 곳은 태백시입니다. 태백시는 고속도로 분기점 위치를 삼척 광동댐 아래쪽에서 삼수령 부근으로 바꿔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위치대로라면 황지동과 장성동 도심에서 가장 가까운 분기점까지 가는데 30분에서 40분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태백시를 경유할 유일한 고속도로가 될 텐데 분기점이 멀어지면 산업 입지 조건 약화 등으로 인구 감소가 심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선군은 이런 주장이 달갑지 않습니다. 태백 분기점이 태백 도심과 가까워질수록 정선 분기점은 정선읍과 멀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향후 동서육축 고속도로 노선안이 정선군 주민들이 접근성이 좋은 지역으로 분기점이 생기기를 강력히 희망합니다. 강원도는 노선 용역의 결과물을 내년 초쯤 정부에 제출할 예정인데 지자체의 의견이 엇갈리며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5개 시군과 함께 지역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으며 내년도에 있을 기재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도 신속하게 통과해서 조기에 본격 착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동서고속도로는 이르면 4, 5년 뒤쯤 착공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 사업 초기 어떤 의견에 무게를 두느냐에 따라 정부 노선 계획도 달라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준호입니다. 정부 출연기관인 산업연구원이 일본에서 만든 지방 소멸지수를 보정한 새로운 소멸지수를 만들어 지역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강원도는 소멸 위기 지역이 10개 시군으로 전국에서 2번째로 많았습니다. 강화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방 소멸은 지난 2014년부터 사람들 입길에 올랐습니다. 20세에서 39세 여성 인구를 65세 이상 인구로 나눈 값을 지방 소멸 위험 지수로 표현했습니다. 강원도에서는 춘천과 원주를 제외한 16개 시군이 소멸 위험 지역에 포함됐습니다. 그런데 이 지수는 지역 소멸의 근거를 출산력에만 의존해 예측하고 있습니다. 산업연구원은 인구 이동이 활발한 우리 여건에 맞춰 대체 개념으로 K지방 소멸 지수를 만들었습니다. 인구 증감률에다 1인당 GRDP, 지식산업사업체 비율 등 6개 지표를 적용했습니다. 지역 실물 경제와 연계한 지수를 산출한 겁니다. 강원도는 소멸 위기 지역에 10개 시군이 포함됐습니다. 전남에 이어 전국에서 2번째로 많습니다. 지방 소멸 위험도가 가장 높은 소멸 위험 지역에는 고성군이 유일하게 뽑혔습니다. 소멸 우려 지역에는 화천과 정선, 평창, 양구 등 9곳이 들어갔습니다. 횡성, 철원, 동해 등은 소멸 위기로 진입할 수 있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소멸 선제 대응 지역에 뽑혔습니다. 강릉과 춘천은 소멸 예방 지역, 원주는 소멸 안심 지역에 해당됐습니다. 연구진은 강원도의 산업 생태계 붕괴를 지방 소멸의 주요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강원도의 많은 지역 시군들이 지역 경제 발전에 대한 기본적인 인프라라든가 사람이라든가 인재라든가 이런 측면이 좀 부족한 면이 상당 부분 있어서 그런 결과가 나왔을 거로 보여지고요. 산업연구원은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소멸 위기 지역 입주 기업에 법인세 면제 등 차별적인 인센티브 제공을 제시했습니다. 또 지역 혁신을 이끌 지방대에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 일부를 대학이 전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들 지역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하니까 인근의 대도시의 역량을 좀 빌리는 방안, 정부 정책과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것, 이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점점 현실이 되고 있는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한 강원도의 자구 노력과 함께 정부의 특단의 대책이 절실합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 신경호 교육감이 공약한 강원 학생 진단 평가가 시작됩니다. 강원도교육청에 따르면 내일부터 닷새 동안 도내 중학교의 50%인 80개 학교가 하루를 선택해 2, 3학년을 대상으로 국어, 영어, 수학 과목의 진단 평가를 치릅니다. 이어서 오는 28일부터 5일 동안에는 도내 초등학교의 65%인 229개 학교가 4, 5, 6학년을 대상으로 진단 평가를 실시합니다. 도교육청은 다음 달에 분석 결과를 학교에 통지한 뒤 내년 1월 학부모 상담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당초 내년 5월부터 6월까지 고성에서 열릴 예정이던 2023 강원 세계 산림 엑스포가 봄철 산불 발생 우려 등을 이유로 내년 9월로 연기됐습니다. 강원 세계 산림 엑스포 조직위원회는 내년 5월 4일 고성에서 개막할 예정이던 산림 엑스포를 9월 22일부터 10월 22일까지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최근 강원도 의회에서 봄철에 산불 발생 우려가 높고 가을에는 단풍 관광객과 지역 축제와의 연계성으로 관심이 높아질 거라며 조정안을 제시한 데 따른 것으로 지난 18일 열린 이사회에서 내년 9월 개최안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다음 달 15일 실시되는 제40대 강원도 체육회장 선거 선거인단 수가 357명으로 확정됐습니다. 강원도 체육회는 선거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선거운영위원장으로 오인철 강원경제단체 연합회장을 선임하고 정책토론회를 다음 달 10일로 확정 의결했습니다. 선거인단은 시군체육회 153명, 회원 종목단체 204명으로 구성되는데 18개 시군체육회장과 58개 도종목단체장이 필수 선거인이 되고 대의원 중 무작위 추첨을 통해 최종 선거인이 확정됩니다. 원주 한지 테마파크가 다음 달 9일부터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국내 최대 규모의 공예 전문 박람회 2022 공예 트렌드 페어에 참가합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브랜드관으로 참가하는 원주 한지 테마파크는 한지 가죽 카드 지갑, 줌치 브로치 등 한지로 만든 공예품을 출품할 예정입니다. 또 행사 기간 배우 이광기 씨와 함께 온라인 라이브 경매쇼를 통해서도 한지 공예품을 선보이게 됩니다. 강릉시 구정면 일대에 환동해권 복합 물류거점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현지 실사가 진행됩니다. 강릉시는 남강릉 나들목 일대 300만여 제곱미터의 항만과 철도, 항공을 연계한 스마트 그린 산업단지를 구상하고 있으며 오는 23일 산단 후보지에 대한 국토교통부 현지 실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국토부의 산단 후보지 결정은 다음 달 이루어질 예정이며 후보지로 결정되면 강릉시는 2030년까지 3단계로 나눠 산업단지 조성에 나설 계획입니다. 한편 강릉시는 2025년까지 1단계 완공을 목표로 토지 매입비 50억 원을 편성해 산단 예정 지역의 토지 구매에 나서고 있습니다. 밥상공동체 종합사회복지관이 오는 22일 건강보험공단의 원주시 원인동 마을관리소 후원 종료와 관련해 감사 행사를 엽니다. 기념식에서는 지역 주민들이 준비한 감사 편지와 감사패를 전달하고 원인동 마을 활동가와 지역 주민들이 건강한 보약 밥상을 주제로 팥죽과 메밀전, 장떡 등을 나눌 예정입니다. 건보공단으로부터 지난 3년간 1억 6천만 원의 후원을 받은 원인동 마을관리소는 주거 개선과 주민교육, 문화활동을 벌이며 돌봄의 사각을 줄여왔습니다. 태백시청의 모든 행정전화에 상시 녹취 시스템이 도입됩니다. 태백시는 오는 23일부터 사흘간 행정전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기존 선택 녹취 시스템으로 운영하던 일반 사업부서 등의 전화기 868대를 상시 녹음 시스템으로 운영합니다. 기존 태백시에는 민원실 2곳과 행정복지센터 8곳에 전화기 325대만 상시 녹음 기능이 먼저 도입돼 운영되고 있습니다. 속초시가 지난해보다 4.29% 늘어난 4,955억 원 규모의 2023년도 본 예산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지방세는 586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36억 원, 국도비 보조금은 1,683억 원으로 85억 원이 늘었습니다. 분야별로는 사회복지 분야가 1,776억 원으로 일반 회계 전체의 41.15%를 차지했고 환경 분야 355억 원, 문화 관광 분야 323억 원, 교통 물류 분야 276억 원 등입니다. 속초시는 지역 경기의 빠른 회복, 문화, 체육, 관광 도시로의 변화, 촘촘한 사회복지 안전망 구축 등에 중점을 두고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